이번에는 강원도에 합격하신 황승욱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저 학교수 임용 합격자 특강을 하게 된 피준호 교수님의 수강생, 현재 이제 홍천여자고등학교로 발령받은 황승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특강에 앞서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무겁네요. 네, 특강이라는 건 뭔가 특별한 강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눔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학원 그리고 이제 피준호 교수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예요. 이 누가 절 찍었더라고요. 근데 왜 찍었냐 했더니 너무 열심히 해서 찍었다고 해서 되게 고마운 사진이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뭔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누군가가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예, 이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고요. 저는 공과학번입니다. 그리고 수능 5, 6등급이면 들어가는 상명대학교 나왔어요. 예, 학교에서 물론 행복하게 다녔지만 거리가 좀 사범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는 학교였고, 앞서 이런 제 스펙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부를 잘 못했어요. 수능 5, 6등급에 가는 학교를 입학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교원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를 하고 이제 박사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제 임용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29대는 접수만 하고 가서 관광하고 나왔고요. 30살부터는 임용 공부를 시작했고, 이때는 교원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에 차서 혼자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무리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낙방을 하게 됩니다. 점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도 이거는 내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다 생각해서 또 혼자 했어요.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추천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강국이다 해서 남들이 다 노량진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 너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보력과 어떤 테크닉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친형이 추천을 해줘서 노량진에 오게 됐어요. 그때가 나이가 32이었습니다. 그때 피준호 선생님 수강을 듣게 됐고요. 이때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최종도 못 가고 1차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려고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떨어졌습니다. 네, 1차 합격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작년이 34살이고 올해가 이제 35 되는데 올해 강원 최종 합격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압도적인 점수로 순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처럼 했어요. 요즘에 엄청 부흥하죠. 각광받고 있는 AI인데 교육학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2차 준비할 때 그렇고 AI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면 방금 아까 선생님이 인턴 스테이지 얘기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엄청 외웠습니다. AI의 특징이 인간이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죠. 물론 잘못된 개념도 있지만 올바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AI처럼 계속 즉각적인 반사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좀 떨고 있는데 시험 불안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해서 AI처럼 했습니다. AI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점수 보면 아마 50점이었을 거예요. 처음 본 게. 두 번째 50, 세 번째 제일 잘 봤다고 했을 때가 6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사립 붙었을 때가 55점이었고요. 이번에 붙은 게 53점이에요. 점수가 어때요? 제일 못 봤을 때 합격했죠. 대부분.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공부했을 때예요. 근데 강의 듣고
피디님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따라갔는데도 53점이에요. 근데 합격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예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든 다른 이제 돌려 푸는 모의고사든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문 닫고 들어온 선생님이 49점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엔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걸 틀렸는지 모르는 게 또 나왔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메꿔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암기를 AI처럼 했는데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제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힘이 됐던 건 오답노트하고 손노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략 암기 문항이 55점에서 60점이에요. 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암기만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물론 이해를 필요로 하는 암기 문제도 있겠지만 무식하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점수가 이 정도 폭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요약노트를 만들었고요. 그 요약노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우선 요약노트 이전에 피조인 선생님의 강의 자료를 가지고선 추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는 비싼 돈 주고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학원을 왔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와 수강생들, 누적된 수강생들과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든 게 선생님의 자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보기 좋게, 가독성 좋게 요약노트를 이 뒤에 있는 것이 요약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적응을 실패해서 태블릿을 샀다가 실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글로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들고 다녔고요. 요약노트 다음에 요약노트를 무겁게 들고 다니기 너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손노트를 들고 다녔어요. 제가 짐 정리를 다 마쳤는데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애장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손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갈 때든 아이들 수업할 때는 뭐 공강 시간이든 계속 했어요. 왜냐면 짬짬이 그 시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약노트 하고 교재 보고 요약노트 보고 손노트 해도 안 외워지는 거 손등에 썼어요. 이건 시험 직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인풋이 되면 장기교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등에 다 썼어요. 이게 시험 보기 전날에 제가 피정 선생님한테 카톡 보낼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특강 준비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막판에는 굳은 살도 베겼었어요. 근데 그만큼 쓰면서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정 안 외워지는 건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손등에 썼더니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좀 처절하게 암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노트고요. 이걸 보면 이게 첫 장이에요. 첫 장인데 제가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노하우들과 팁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장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격했을 때 저 번호거든요. 수험 번호. 이게 2차 때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화이트로 몇 번 지웠어요.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또 이거 활용하고 붙은 해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뒷자리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적었냐면 그 시험 접수하고 나면 자기 수험 번호가 나와요. 그런데 교육학원 딱 받자마자 바로 쓰죠. 그걸 연습했어요. 수험 번호 막 체크하고 이런 거 몇 번인지 찾아보지 않고 클리어 파일에 수험 번호 확인되면 책상 서랍에 놓고 받자마자 수험 번호부터 암기된 걸 치고 시작하려고 그 연습을 모의고사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2주 전인가 한 달 전에 나오기 때문에 수험 번호 외우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받자마자 그 연습 트레이닝을 했어요. 스스로 시험 때처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외워지지 않고 틀린 문제가 많아서 겹겹이 붙이게 되더라고요. 이미 손노트가 다 쓰여서 그렇게 겹겹이 붙이게 됐고 마지막에는 시험날 챙겨야 될 준비물까지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Q&A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템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 공부할 때 이해 및 양치기를 했어요. 이해가 잘 되면 바로 장기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했고 이해가 안 되면 양치기를 했어요. 양치기라는 게 양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반복순환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노트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이자 질문 노트예요. 꽤나 피조 선생님이 귀찮게 했던 이 노트인데
역학과 측평과 생리학이 계산되고 풀어야 되는 것들, 계산해야 될 점수가 이 점수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해는 계산이 안 나왔던 역학해도 있었고, 어느 해는 계산이 좀 많았던 해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에도 있었는데 역학과 측평이 어렵다고 했을 때 저는 제 스스로가 찾은 방법은 이거였어요. 모르고 틀린 건 붙였어요. 한 번이라도 틀린 거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겹겹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겹겹이 된 건데 풀이 과정 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깔피한 거는 자꾸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역학의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주 학교에 대한 열정인데 동기부여가 없으면 교사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어야 이 긴 레이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동기부여는 이거였어요. 피정희 선생님께서 항상 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작년 2024년에 제 1년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4년에 결혼 아직 안 했지만 결혼 예정인데 먼저 합쳤어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함께하는 친구라서 전적으로 나를 도와줘, 나 공부할게 라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이었고 3월부터는 학생안전부 학교폭력 담당이었습니다. 여자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방송부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방송부를 담당한다는 건 학교의 모든 행사에 다 동원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업은 주당 18시간이고 청취 1시간까지 포함해서 주당 19번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배구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훈련이 일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훈련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이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매주 금요일날 저희가 모의고사 있었는데 춘천과 노량진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입덧이 생각보다 심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우루사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날 토요일날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있었어요. 하반기. 그리고 그 다음 주인 토요일날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3월부터 학교에서 일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여중들이 문만 열면 찾아와가지고 공부를 못합니다. 보면 손노트 들고 있죠. 날짜가 9월 10일이에요. 시험 임박했을 때죠. 손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공부하면 애들 찾아오는데 이거 애들이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엉망진창인 게 괴롭힘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한 달 남았을 때 12월 26일 날 시험인데 10월 28일 날엔 자기 머리 불었다고 꽂아놓고 근데 보시면 보이세요? 손등에? 손등에 그 암기 안 헤어졌을 때 손등 썼다고? 손등에 이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기 작게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는데 아이들 찾아온 걸 마다하지 못했고 저 스스로 처절하게 이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시간을 짬짬이 이용하면서.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할 때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애들 통해서 위로도 많이 받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안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나오면 난리가 나요. 왜 이번 주 훈련 쉬냐고. 그래서 훈련할 수밖에 없었고 한 번도 예선 통과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준우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시험 전주의 마지막 하반기 대회를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게 2학기 들어와서는 이제 좀 정말 몰입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7, 8, 9, 10, 11월이거든요. 제가 애플워치를 차고 자는데 보시면 평균 수면 시간이 5시 14분, 4시간 33분, 4시간 37분, 4시간 54분. 마지막 한 달 시험 달에는 5시간 56분으로 늘렸어요. 왜냐하면 D-100은 여러분들 수능을 보셨겠지만 100일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잠을 확 줄였습니다. 부작용이 생겨서 간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우루사를 처방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을 못 확보했습니다. 잠을 줄여도 죽지 않더라고요.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거든요. 10월 10일 날 요거 여러분들 작성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틀에 정말 그 동기부여하는 의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 10월 10날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해야 할 이유가 오늘부로 하나 더 생겼네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멘탈 코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모르신 상태에서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또 이제 격려를 해주셔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스포츠클럽 대회 했다고 했잖아요. 시험 전주에 끝나고 저는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고 부장님께 맡기고 저는 애들 시합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날 애들이 이렇게 써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힘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눈물 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어머니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저 되게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에요. 부모님 모두 초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 외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징용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에 소녀 가정이 돼서 지금도 건물청소하시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평생을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그리고 내년에 연명할 수 있을까 항상 노심초사 근무하시고 복지 혜택이 1도 없어요. 휴가가 없대요. 이런 직업을 지금 5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그 학력이 너무 미달이니까 어느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노동직으로밖에 있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머니가 상처고 싫으셔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어머니께서 정말 공부한다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형은 뉴욕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저는 박사과정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강한 여자일까라는 생각도 하고 항상 반성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2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어머니가 엄청 우셨어요. 근데 딱 10년 만인 25년도에 또 우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셨을까? 들이 어머니께서 50년 동안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하시다 보니까 어쩌면 이 자식이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를 키우는 것이 제가 교사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레이스를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전달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많은 수험생들이 5대5로 시작해서 비중을 뭐 바꾸고 이러셨는데 저는 교육하기 많이 어려웠어요. 싫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3대7로 가자. 라고 해서 비율을 30%대 70%로 갔습니다. 우선 저는 수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초수 때하고 그러니까 풀타임 공부할 때하고 기간제를 하면서 근무하면서 할 때를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풀타임으로 공부했을 때는 교육과정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은 교육학 봤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기간제 할 때는 아침에 일찍 가서 1시간 정도 복습했어요. 교육학을. 기간제 할 때는. 근데 교육과정과 교수학습과 평가와 행정 중심으로 했고요. 사회하고 심리는 2주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상담은 그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틀렸을 때 보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매주 모의고사를 풀었고 모의고사 모범 답안을 암기하고 다시 틀린 내용을 암기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학습을 했고요. 전공은 70%는 1월부터 6월까지 강의하고 해당 과목 영역 문제를 풀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해당 과목 영역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1월에 생리학하고 2월에 뭐 역학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마다 있잖아요. 근데 보고 암기하고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웠던 내용들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서 지금 우리 밴드에서도 계속 형성평가를 해주듯이 그 퀴즈도 활용을 했고
주변 친구들, 인구 다른 친구들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영역별 모의고사 전전년도 거 다른 강사님 거 좀 받았었어요. 받아서 생리학 강의가 끝나면 생리학 영역별 모의고사를 이때 같이 강의와 더불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해당 과목도 같이 풀었어요. 요즘 책 중에 연도별로 나온 기출도 있고 영역별로 나눈 기출도 있는데 그걸 사서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하면서 진도와 같은 문제들을 풀었었고요. 암기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은 암기하고 모의고사 풀고 다시 틀린 거 암기하고 오답노트 암기하고 오답노트 순환풀이하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계속 틀린 거 확인받고 틀린 거 암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질문은 금요일마다 왔을 때 제가 몰랐던 거를 적어서 한 번에 와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월별 공부 방법과 시기별 공부 방법, 회독 방법, 실기 병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회독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월수금은 문과 과목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화목토를 이과 과목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이 돼야 될 부분은 체육교육론이에요. 체육교육론이 다른 과목보다 양도 많고 점수 비중이 엄청 큽니다. 거기에 각 총 강로까지 합치면 점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토일을 다 총 강론과 체교로는 계속 베이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했어요. 매일 했고 월요일은 사회학을 먼저 하고 심리하고 체육사 윤리를 했으면 수요일은 다시 거꾸로 심리를 먼저 하고 사회가 맨 뒤로 보냈어요. 왜냐면 사회학 보다가 또 사회학 보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순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체육사 윤리철학이 먼저 오도록 했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로 총강론을 깔고 그 다음에 체교론, 그 다음에 생리학, 역학, 측평, 역학, 측평, 생리학, 측평, 생리학, 역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교수님 것도 계속 풀었고 정년도 교수님 것도 풀었고 주변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다른 강사님 것도 함께 풀었습니다. 실기는 평상시에는 제가 실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 실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평상시에는 수영을 매일 갔어요. 매일 새벽 수영. 끝나고 바로 학교 출근했습니다. 씻고. 그래서 대신에 한 학기까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2학기 여름방학 때부터는 그냥 전면 공부로 들어갔습니다. 1학기는 월, 화, 수, 목을 수영 강습을 들어갔어요. 강습을 들으면 내가 잘해도 티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체중, 체력, 자기관리 차원에서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입시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살찌면 모든 종목이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체력. 끝까지 가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체력 이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체력과 자기관리 차원에 했고 목표를 상급반 또는 마스터반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수영은. 왜냐하면 초급반에서 뭐 숨쉬기부터 시작해서 자유형, 배영을 배우면 중급반에도 자유형, 배영, 평영 가고 상급반에는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초급반에 자유형하는 사람과 상급반에 자유형하는 사람은 수준이 다르거든요. 교육 과정도 다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르세요. 그래서 내가 상급반까지 갔을 때의 내 자유형 폼과 초급반에서 자유형 배웠다고 자유형 폼과 달라요. 강원도는 접배평제 다 봅니다.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이빙 보고 턴 다 봐요. 근데 이외에 서울 같은 경우도 4개 다 준비해야 되죠. 경기는 자유형 평영 해야 되고 저는 자유형 평영이 돼서 초급반에서 하고 자유수영 할 거예요. 그것과 상급반 가서 자유형 평영 배우는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형 평영 된다고 해도 나는 평영, 저병 안 배워도 되지만 상급반까지 가거나 마스터반까지 가면 자유형 평영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월별 평가를 통해서 강사들이 올려요. 진학시키거든요. 진급시켜요. 거기서 내가 올라갔을 때 마스터 상급반 가면 물짬밥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쯤 가야 턴도 배우고 스타트도 배워요. 축구는 리프팅, 트래핑은 당장 하면 절대 안 늡니다. 리프팅과 트래핑은 긴장하면 떨어뜨릴 수 있고 이거는 단시간에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틈틈이 계속했어요. 학교에서 애들 공 가지고 계속했고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슛과 드리블은 유소년 축구구장에 가서 따로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시즌 때는 농구는 국가대표 출신이 운영하시는 데서 배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도록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량진에 있는 종합반보다 지도록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전문 프로 선수 출신이거든요.
국가대표 출신이고. 그럼 지도력 자체가 다르고 지도자가 분석하는 수준이 달라요. 원하는 요구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분명히 왼손 오른손 레이업은 나올 겁니다. 왼손 오른손 레이업과 드리블이 필요합니다. 딱 몇 번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분도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는 저는 육상 종목 육성 학교 가서 코치님께 따로 페이를 드리고 따로 배웠어요. 그리고 선수 애들이랑 같이 훈련했어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능력치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코치들이 갖고 있는 누적적인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코치님들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 반열에 함께 해서 하면 정말 좋은 데이터를 많이 받고, 아이들이 훈련 끝나고 하는 사후 케어 그리고 얘네들이 마사지 하는 게 다 달라요. 거기서 그걸 같이 얻어서 했었습니다. 테이핑 감는 방법, 시합 전에 얘네들이 식사 어떻게 하고 식단 조절도, 그리고 체조도 마찬가지로 체조장 자체가 다 육성학교로 깔려있는 데를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드릴을 위한 기자재가 엄청 풍부해요. 이게 체조라는 종목은 무서우면 절대 그 위를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릴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전문 육성학교들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바로 백공을 하기 어려워요. 무섭거든요. 근데 그 백공까지 가는 단계를 5단계, 6단계로 세분화시켜 놓으면 저희가 그 두려움을 점차 극복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못하던 기술도 하게 돼요. 그게 더 빠릅니다. 이런 어떤 종합반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보다 전문적으로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알아봐서 열정을 갖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거의 많이 안 깎였어요. 실기는 거의 아마 상위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육과 공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은 계속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냥 흐름대로 따라갔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교사학습 평가 행정 중심으로 제일 많이 받고, 심리사회는 2주에 한 번씩 추가적으로 했고요. 철학과 상담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거꾸로 공부하는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매주 모의고사 풀이를 계속 따라했고, 모의고사 모범 답안을 다시 암기한 다음에 틀린 걸 또 다시 암기하는 방법으로 메꿔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전공 스터디를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어떻게 했냐면 암기 양치기를 위한 인출 스터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임드맵 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수님 자료를 보면 대주제, 소주제, 중주제, 소주제가 있어요. 그 수주제를 잘라서 깍두기 통에 다 넣어놨어요. 교육학 따로, 체교론 따로, 신행리 따로, 역학 따로, 측평 따로, 그 통을 넣어놓고 주제별로 자른 걸, 그거를 서로 1대1로 뽑아서 말하는 걸로 했어요. 백지 인출 듣고 다 좋은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 암기를 많이 인출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그 수주제를 다 잘라서 꺼내는 대로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나 꺼내고 너 꺼내고 나 꺼내고 해서 1시간만 해도 아마 한 과목은 거의 인출이 될 정도로 되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별 목차를 종이에 적고 통 안에 넣어서 이렇게 뽑는 방식으로 했어요. 과목별로 나눠서. 그리고 다음은 이과 공부인데, 이 부분은 저도 문과 출신이고 공부를 못했어요. 수리는 대학교에서 반영하지 않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수리를 안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피조희 선생님이 영역별 퀴즈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예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 영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분과 어떤 이제 과학원에 가서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퀴즈 다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활용했고요. 이 역학 문제집 만들기란 건 뭐냐면 인력 동원을 했어요. 제 아는 선배 후배들 다 통해서 옆 학원, 우리 학원 친구들을 통해서 역학 영역별 문제집을 다 받았어요.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스프링 노트를 해서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푸는 연습을 하려고. 그 역학 문제집만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만약에 또 틀리고 그 해당 해의 영역별 모의고사 때 역학이 또 틀리면 그때는 모의고사 오답 노트에 붙여서 반복풀이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역학은 그런 거에서 창안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수능 특강 수능 100 문제, 뭐 1000문제 이런 저희 수능 준비할 때 그런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가 떠올라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역학 문제를 만들었고, 실제로 아마 600문제 넘게 풀었을 거예요. 많이 풀었고, 6번째는 체교론. 이 문과 과목들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체교론은 일단 강론, 총론은 시간 잡아놓고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용이 이제 안내문 내용처럼 나와 있어서 점심 먹고 30분씩 그냥 앉아서 읽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진짜 100일 되고 200일 되고 쌓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스타일 모형 이런 것들은 진짜 매일 했어요. 매일. 1시간 이상씩은 매일 했고, 사회학은 피지오 선생님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교재랑 원서마다 사례가 조금씩 달라요. 뭐 구조기능주의론, 뭐 이렇게 해서 뭐 갈등이론 이런 게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례들을 읽어보려고 원서를 많이 찾았고, 그 다음에 심리하고 체육사, 철학, 윤리는 피지오 선생님 교재를 거의 전적으로 활용했어요. 활용을 했고, 손노트. 그래도 안 외워지는 거는 손노트에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순환 학습을 했습니다. 이 망각의 곡선이라고 잊혀질 때쯤 다시 보고, 잊혀질 때쯤 다시 보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손노트를 활용했고요. 체육 기록은 매일 했고, 문과 과목은 월수금 반복하고 순환 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와 손노트를 활용했고, 마지막까지 안 외워진 건 손등에까지 적어서 지속적으로 회독 암기를 했습니다. 기출 분석 방법은 제가 5년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출은 많이 봤어요. 근데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보고 지문 내에 있는 키워드, 그리고 풀면서 와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오답노트에 따로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지도자 막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돌았었는데, 저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임용출제로 들어가시는데 이거 출제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보기 했습니다. 근데 사지선다한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답만 체크했어요. 왜냐면 되게 쉽거든요. 우리 임용준비생이 스포츠 지도자 문제 보면 엄청 쉽거든요. 근데 저희 원서나 모의고사를 다루지 않은 문제들이 가끔 튀어나오면 그거 자체를 따로 붙이거나 그 자체를 포스트잇에 만들어서 암기노트에 적어놨어요. 처음 보는 문제들이라면.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 때는 상반기 처음부터 시험날까지 모든 과목을 그냥 계속 순환했어요. 그래서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만약에 생리시험 볼 때 일주일 내내 생리를 보면 점수가 오르겠지만 결국은 생리만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순환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못 봐가지고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그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날 오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답노트에 적거나 손노트에 적어서 모르는 부분, 놀랐던 부분 잘라서 붙였고, 이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날까지 모든 과목을 그냥 똑같이 순환을 했어요. 모의고사라고 그 영역만 계속 집중적으로 본 게 아니라 시험 때도 어차피 그 영역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돌렸습니다. 똑같이 돌렸고, 실기 병행 방법인데 체력 윗바탕 돼야 돼요. 제가 매일 새벽에 죽고 싶었어요. 새벽 수영 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수영 안 가는 날에는 주말에 달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날 그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새벽 수영을 월화수목을 가고 금토일은 매일 10km씩 뛴 건 아니고, 금요일날 하루 뛰거나 일요일날 하루 뛰거나 뭐 하루 뛰거나 2번 뛰거나 했어요. 그리고 2학기 때 돼서는 도저히 그 정도의 하기에 여유가 없었고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가끔 필 받으면 뛰었어요. 오늘 너무 뛰고 싶다 할 때 뛰었습니다. 일단 체중 관리도 됐고요. 체력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2차 때 운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2학기 때. 그래서 2차 후에 실기 준비할 때 우선 이런 체력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실전 연습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본인들이 보는 지역의 실기는 80% 이상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핸드스프링 80% 이상 돼야 되고, 레이업도 오른손 왼손 레이업이 80% 이상 돼야 됩니다. 축구도 리프팅 어느 정도 10개 중에 8개는 올려야 되고, 접해평자 중에 저변과 평형을 보면 자연과 평형을 보면 영법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실기 시즌 들어가면 그걸 완성도 높게 교정하는 거지 그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체력이 돼야 하루에 2종목 이상이에요. 저 6종목이었거든요. 하루에 2종목 이상 합니다. 2종목 이상 끝나고 어디 가죠? 저는 면접이랑 실험 또 하러 가죠. 체력이 없으면 집에 가 자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80% 이상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즌 때 2종목 이상 할 때 원포인트로 교정받더라도 조금씩 교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버티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수업 시간을 또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또 바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이 안 되면 다칩니다. 저 35이에요. 28살 20대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몸 관리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실기시험 날 이거 되게 명심해 하셔야 되는데 종목과 종목 간에 회복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 축구, 허들, 청소년체조, 매트체조, 수영, 농구 수영순이었어요. 축구 바깥에서 엄청 추운데 리프팅하고 달리기 하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허들 했어요. 그리고 허들 60m 풀코스 빡 뛰고 나면 심박수가 엄청 올라가는데 조금 이따 청소년체조 바로 들어갔습니다. 옷 갈아입고 바로.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접배평자가 마지막 수영이 접배평자였거든요. 하고 남았을 때 같이 했던 친구는 평영이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 피니시라인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바퀴 더 돌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많이 안 올라갔었어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고 피지컬 보면 178에 72예요. 이거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13%에서 15% 유지하려고 가끔 인바디 찍었습니다. 이 정도로 체중 관리 되게 열심히 했고요. 식단은 아침에 사과랑 달걀이랑 커피 먹었고 점심은 급식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이렇게 먹으면 졸려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바나나랑 견과류를 넣어서 우유를 갈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거나 프로틴을 좀 타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체중 관리를 했기 때문에 2학기 때 운동 안 해도 살이 안 쪘었어요. 마무리입니다. 제 동기들이에요. 이번에 그 연수원 가서 술 진탕 먹었습니다. 술 진탕 먹고 물어봤어요. 네 합격 어떻게 했냐? 최종 합격자들 중에서 운 좋게 합격했다고 그래요. 다. 아, 저 운이 좋았어요, 형. 운 좋았습니다. 오빠 저 운 좋았어요, 이번에. 근데 술 좀 취하고 2차 갔을 때 다들 하는 소리가 정말 치밀하고 어렵고 힘겹게 합격했어요.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본인 이 자리에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접배평자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대부분 핸드스핀 다 넘었고 그리고 컷보다 다 3점 이상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2차 점수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 다 이유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운이 좋다고 말한 사람들조차도 결코 운으로 합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2차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차 때 실기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하고 수업 실현은 합격될 만큼 잘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